오늘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의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설렘과 우려가 교차했던 등굣길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충북의 수소차 충전소 4곳이 문을 엽니다. 하지만 더딘 인프라 구축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충북 수소차 수요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천 단양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부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삼 의원을 고발한 당원을 중징계하자 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의회 문턱을 넘어 내년 초 전면 시행됩니다. 이용자의 편의성 극대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서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비롯한 2차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지 못해 안절부절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엄마 손을 꼭 쥔 채 생애 첫 등굣길에 나선 아이들. 몸집만한 가방을 둘러매고 교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도 받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과 1m씩 떨어져야 하지만 난생 처음 등굣길에 오른 아이들은 마냥 즐겁고 신이 납니다. 신나고 재밌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서 기뻐요. 교문 밖에서 저만치 사라져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직 저학년이고 유치원 애들이라 사실 안 갔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 이런 데는 또 확진자 초등학생 애들도 늘고 유치원 애들도 막 생겨났잖아요. 충북 지역 267개 초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 2학년만 등교를 하되 홀수반, 짝수반이나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등교합니다. 1학년은 여기 정문에서 그리고 2학년은 후문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그 밀집도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등교가 시작된 중3교실에는 책상마다 투명 칸막이가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릴까 봐 마이크까지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조마조마합니다. 쉬는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별로 시간이 다르게 조정되어 있고요. 교실과 화장실과 그다음에 복도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일부 학교에선 학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학교 측이 첫 등굣길에 나선 1학년 학부모와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두 모이게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 하면 안 되신 학교 자체가 큰 학교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모여서서 그 말씀을 듣고 가야 하나.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시대 등굣길. 선생님들의 수고와 학부모들의 걱정 속에 등교는 시작됐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수소차를 계약한 분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충전소가 마침내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충북에서는 4곳이 우선 문을 여는데 당초 계획보다 한참 늦은 지각 영업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더디다 보니 충북의 수소차 보급은 계획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읍에 들어선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충북에서는 첫 수소차 충전소로 가동 준비를 마친 뒤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청주 2곳과 충주 음성에 들어설 수소 충전소는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들 4곳 모두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치가 완료됐어야 합니다.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지체되고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설치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충전소가 없다 보니 차량 구입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수소차 수요는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충북도민이 구입한 수소 차량은 93대로 이는 보급 계획 26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올해도 충청북도는 677대의 수소차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유가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수요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기술 검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시운전팀이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울산만 하더라도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7,0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수소산업 선점을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열일을 제치고 현장으로 향하는 사람들, 바로 119 구급대원이죠. 그런데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과 폭언이 매년 끊이지 않아 소방청이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더니 벼란간 손찌검을 합니다. 또 다른 구급차 안, 환자 옆에 있던 50대 남성 보호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입니다. 왜 이제서야 출동을 했냐고 엄청 되게 폭언을 하고 욕설을 많이 섞어서 도와주러 온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고.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구급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후에도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5건으로 한 해 평균 5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방청이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차에 비상 버튼을 장착키로 했는데 충북은 전체 68대 가운데 올해 20대에 우선 설치됩니다. 소방기본법에 구조 구급 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욕설 등 모욕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경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 15건 가운데 11건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원의 처벌 수위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제천 단양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이유삼 의원을 고발한 당원을 제명 등 중징계하자 당사자들은 가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닷새 전 박항규 전 도의원은 같은 당 이유삼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300만 원의 면접비를 받았고 대선 때는 20에서 100만 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각출했다는 겁니다. 지출 내역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대통령 선거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의원들에게 운영비조로 돈을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충북도당은 징계 청원을 근거로 최근 박 전 도의원과 부인인 주영숙 시의원 등 5명을 각각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주영숙 시의원이 연좌제라며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고발 사건 때문에 저에게 혹독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며 연좌제라고 봅니다. 또한 후반기 시의회 의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원천 배제하는 이른바 보복정치라고 주장합니다. 충북도당은 연좌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원 당규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도의원의 고발로 이유삼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영숙 시의원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 화요일 시의회를 통과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중요한 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수백억 원대의 시 재정이 엉뚱한 곳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내수면 초정리입니다. 초정 행궁이 다음 달 개장하고 세계 3대 광천수가 나오는 관광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공영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는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청주 시내로 가려면 먼저 내수까지 가서 갈아타야 합니다. 온천 물이 좋아서 자주 오시는데 차평이 너무 불편하다는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청주시의회를 통과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청주 지역 6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433대의 시내버스가 청주 시내 T자형 노선에서 벗어나 상간 벽지와 비수익 노선에도 투입됩니다.
노선권을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아무렇게도 그 이용자 편익에 의한 노선이 개편되지 않을까. 대신 청주시는 시행 첫 해 기존 무료 환승 지원금 등을 포함한 351억 원을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적자 보전에 기댄 방만 경영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 또 적자 노선이 늘어나면 투입되는 세금도 따라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도 전화를 하고 부산도 전화를 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공무원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거 지금 좋지 않은데 왜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거꾸로 이런.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모두 다 보완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든가 표준원가 상승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백억대 재정을 쏟아붓는 만큼 이용자 편익을 높일 수 있을지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최윤광입니다. 유튜브가 말해주듯 지금은 누구나 영상 미디어를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영상 미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이제 곧 문을 엽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뉴스 앵커가 기상캐스터를 연결해 날씨를 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는 실내지만 크로마키를 활용해 시원한 야외 분수 앞인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전국에서 9번째로 설립된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본격 운영을 한 달여 앞두고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실제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녹화까지 해보면서 이제 시민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122억 원이 투입된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청주 문화제조창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4,600제곱미터 넓이의 센터에는 TV 뉴스와 라디오 방송 체험관, 방송 제작 스튜디오, 디지털 편집실 등 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규모만 작을 뿐 방송사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드론과 캠코더, 녹음기 등 200여 가지 1000여 점의 대여용 방송 장비도 갖췄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무료로 원하는 장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센터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충북도민이면 첨단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영상 미디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교와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과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가 미디어를 건강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미디어를 통해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영상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끌어올릴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1인 미디어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등교 수업 대신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 충북 지역 학생은 모두 4,7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1,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1이 1,600명, 그 다음으로 유치원, 중3, 고2 순이었습니다. 발열 등으로 출석이 인정되는 미등교는 5,300여 명, 결석 학생 수는 227명으로 집계돼 도내 학생의 출석률은 9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통계 작성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던 충북의 소비 심리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5월 중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1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것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청주 서문시장 상인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오늘 도드람푸드와 삼겹살거리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공동구매 협약을 계기로 청주 삼겹살거리 업소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한돈 대표 브랜드인 도드람포크 1인분 200g을 10,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는 전국 최초의 한돈 인증거리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 문화예술정책에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매마수 문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문화 콘텐츠가 확산한 것을 계기로 예술, 기술, 미디어를 연계한 융합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 향후 전략으로 제안됐습니다.
네, 오늘 CJB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